안녕하십니까. 영화오독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지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그 산불이 지금 몇 개월째 꺼지지 않고 있죠. 네. 지금 그 산불이 이제 우주에서도 보인대요. 인공위성이 찍으면 캘리포니아에 산불 난 게 한 800여 군데서 지금 막 불이 나고 있다는데 그게 인공위성에서도 보일 정도로까지 큰일이네요. 불이 번졌다고 하네요. 큰일이죠. 네. 그래서 산에 불이 났으니까 산에 눈이 오는 영화를 하나 그래서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우리가 보고 왔죠? 근데 참 학생이 잘 지냈어요? 네. 체육관 잘 돼? 요즘 체육관 요즘 집합금지 때문에. 요번에 그 의사들 파업 포기하고 병원을 갔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문제기도 돌아왔죠. 네. 그 때를 같이 해서 네. 사람들이 그동안 왜 문 안 열었냐고 여기 한의원인데 왜 안 열었냐고 아니요, 그런 얘기다. 네. 그런 얘기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포스 마주어 화이트 베케이션 오늘 우리가 본 영화인데요. 2014년도 좀 오래된 영화인데 덴마크, 스웨덴 그 북유럽 영화입니다. 포스 마주어 이 프랑스어인데 마주어 마주어. 불가항력이라는 뜻인데 이레시스터블 불가항력 아닌가? 근데 포스 마주어 불가항력 감독은 루벤 웨스틀룬드 감독이고요. 우리가 아는 영화 중에서는 그게 있죠. 스퀘어. 최근에 스퀘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빛나는 스퀘어의 감독이고요. 주연으로 요하네스 쿤케, 리사 로벤 콩슬리 모릅니다. 누적 관객 5,400명 이런 영화고요. 가족에 대한 영화인데 뭐랄까 되게 좀 세련된 재미가 있는 그런 좀 영화라서 이걸 한번 선정을 했어요. 간단하게 등장인물하고 줄거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소개해드릴 사람들은 없고 이 가족을 중심으로 영화가 진행되니까 한 4-5명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아빠 한 40대 정도의 토마스 아빠입니다. 그냥 아빠예요. 그리고 엄마 에바 30대 후반 40대로 보이죠?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딸, 큰딸, 그 다음에 둘째 아들 해리 단 초딩으로 보이죠? 초딩 저학년 정도 된 4가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매츠라는 토마스의 친구가 있습니다. 남자 지금 오랜 친구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 아저씨는 왕자의 게임에 나서 와이들링 중에 한 명으로 나왔던 분이죠. 수염 덥수룩하게 기른 매치가 있고 그 다음에 파니 매치의 여자친구입니다. 파니 매치는 70년대생인데 이 파니는 20살이에요. 나이차가 꽤 있는 그런 커플이 되겠습니다. 이런 등장인물 정도가 있어요. 배경은 알프스의 한 스키장 현대고 토마스 가족이 알프스의 이 스키장에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왔다가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이게 총 휴가 기간 6일에 걸친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영화거든요.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해줄까? 다 얘기해줄까? 결말까지? 결말까지 다 하는 걸로. 네, 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6년이나 된 영화인데 첫째 날 이 단란한 4인 가족 토마스네 가족이 알프스의 아름다운 스키장으로 휴가를 왔습니다. 네. 스키장의 사진사가 아름다운 설원을 배경으로 이들의 가족 사진을 착각 찍어줍니다. 제법 스키 실력이 있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스키도 타고 또 호텔 방으로 들어가서 넓은 침대에서 4식구가 한데 널브러져서 또 낮잠을 자기도 하고요. 침대에서 이렇게 4식구가 다 같이 이렇게 자는 장면에서는 아주 부럽기도 하고 예쁜 장면이죠. 내복이 우리나라에 없는 색깔의 내복이잖아요. 세련돼서 북유럽 내복에서 스타일이잖아. 북유럽 감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파란색 북유럽 감성의 내복에서. 맞습니다. 엄청 따뜻하고 포근할 것 같아요. 네. 색깔도 심지어 세련됐고. 네. 활동하기도 편하고. 네. 둘째 날 웅장한 설산 앞에 자리 잡은 이 스키장 내의 레스토랑 야외 테이블에서 이 토마스 식구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산 중턱 곳곳에 설치해 놓은 대포에서 폭음이 나면서 이 산골짜기를 따라서 눈사태가 일어납니다. 원래 스키장 다 안 다녀서 모르는데
스키장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한대요. 스키 좋아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타본 적 없어요. 이게 이제 인공설로 만든 스키장은 눈이 다 젖어서 괜찮은데 자연설인 스키장에서는 이걸 인위적으로 일부 눈이 너무 많이 쌓이기 전에 한 번씩 눈사태를 일으켜줘야 큰 눈사태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계속 그 산 곳곳에 설치해놓은 대포가 뻥뻥뻥뻥 터지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처음엔 저게 뭔가 싶었는데 그래서 이 산골짜기에 따라서 눈사태가 확 일어나요. 눈사태 일어나는 걸 멀리서 보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일어나잖아요. 네. 이 테라스에 앉아서 식사를 하던 관광객들이 장관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사태가 이 테라스 쪽으로 너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테라스에 앉아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둘 동요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하더니 순식간에 눈은 테라스 코앞까지 닥칩니다. 테라스는 압이 교환이 되고 해리와 베라, 아들, 딸 소리를 막 지르죠. 이때 아빠 토마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나머지 가족들을 두고 혼자만 사람들 틈을 제끼고 테라스에서 탈출합니다. 아버지가 탈출하자마자 눈사태는 테라스를 덮치죠. 잠시 후 눈사태가 가라앉고 공기 중을 자욱하게 메웠던 눈가루가 거치자 테라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실 테라스를 덮친 건 눈사태가 아니었고 단순한 눈먼지였던 거일 뿐이죠. 눈사태는 지인작에 테라스 저 앞에서 안전한 곳에서 멈췄고 진눈깨비들만 날려서 이 테라스를 덮친 건데 사람들이 실제 눈사태인 줄 알고 다 당황했던 거죠. 미처 피하지 못했던 에바와 아이들에게 토마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먹던 점심 식사를 마저 하죠. 이때부터 영화가 엄청 불편해요. 네, 진짜 제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차라리 여기서 와이프가 당신 뭐야! 막 이렇게 했으면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뭐가 해소가 될 텐데 그쵸. 그것도 아니고 와이프도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내가 화를 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네.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같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당장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휴가를 그래도 나쁘지 않게 맞춰야 되고 이거를 또 화를 낼 상황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순간에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불편해. 셋째 날 뒤늦게 이 스키장으로 여행을 온 토마스의 친구인 매츠와 파니 여기서 이제 조인해서 같이 놀려는 계획이었겠죠. 합류한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토마스의 호텔방에서 술을 한 잔씩 하고 있습니다. 모여 앉은 4명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부인이 오늘 점심에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어제 점심에 눈사태가 났는데 토마스가 우리를 버리고 혼자 도망갔어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좋지 않은 기분으로. 친구가 엄청 당황하죠. 친구 네. 커플이 이게 진짠가 하면서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이 두 사람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또 이상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분위기도 엄청 어색해집니다. 근데 남편이 여기서 아니라고 그래요. 너무 정말 우기는데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표정이 막 너무 딱 뻔뻔한 표정 짓고 우기잖아요. 남편이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내가 가진 기억과 당신이 갖고 있는 기억이 서로 다른걸? 이러면서 내 기억은 그렇지 않아 하면서 부정합니다. 차라리 변명이라고 막 하든지. 그거를 친구가 대신해주죠. 친구가 혹시 토마스가 눈 안에 갇혀있으면 바깥으로 빠져나오기 힘드니 먼저 바깥으로 피해서 다시 돌아와서 눈 안에 갇힌 가족들을 구하려는 게 아니었을까? 라면서 변명을 막 해줘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부모가 먼저 쓰고 아이에게 씌우는 것처럼 해주는데 씨알도 안 맥히죠. 점점 이제 남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부정을 하니까 와이프가 점점 열이 받아요. 이야기는 격해지고 아주 이 분위기가 심각해져 갑니다. 넷째 날 변명할 길이 결국에는 궁색해진 남편이 결국엔 인정을 합니다. 펑펑 울죠. 작전을 바꾼 거예요.
왜냐면 증거가 나왔잖아요. 증거가 나왔으니까. 네. 작전을 바꾼 거예요. 부정해서 석고대제 작전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이런 나의 동물적 본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나 자신도 피해자다. 내 본능의 피해자다라면서 펑펑 울어요. 너무 진짜 너무 짜증이. 그것도 호텔 방 안에서 하면 안 되니까 애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밖에 호텔 문 밖에 나와서 그 복도에서 펑펑 웁니다. 그것도 막 그냥 흐느끼는 게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울지마 하면서 얼른 방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갑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자 대성통곡하는 아버지를 본 아이들이 놀래서 아빠 왜 울어? 하면서 애들도 와서 같이 울죠. 그러니까 엄마는 황당하잖아요. 서서 이렇게 바닥에 넘어져 쓰러져서 서로 포개져서 울고 있는 저 남편과 애들을 보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데 애들이 엄마도 일로 와! 하면서 엄마를 끌어들여요. 애들한테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엄마 아빠가 며칠 전부터 계속 분위기가 안 좋고 싸우는데 이러다 이혼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울 때 엄마도 같이 와서 같이 울고 하면 아직 우리 가족 괜찮다라는 뭐 그런 안심을 좀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애들이 자꾸 끌어당기니까 엄마도 어쩔 수 없이 거기 같이 포개져서 아이들과 남편을 위로합니다. 5째 날 악천후예요. 눈이 막 내리고 있어요. 앞이 한치 앞이 안 보여요. 그 와중에도 스키를 타겠다고 이 가족들이 나갔어요. 아무도 없는 코스에서 시야 확보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슬로프를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맨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아빠하고 아이들은 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엄마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 이름을 부르죠. 여보! 여보!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여보 도와줘요!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거죠. 이때 아빠가 너희들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하더니 스키를 착착 벗고 슬로프 위로 막 달려서 올라가 사라집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부상당한 듯 보인 엄마를 양팔에 안고 슬로프를 내려오죠. 이때 아버지의 그 어떤 뿌듯한 미소 봤어요? 네. 아주 자기가 가족을 지켜냈다는. 6째 날 마지막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버스를 타고 산으로 올라가는 아주 좁은 길, 꼬불꼬불한 좁은 길을 따라서 버스가 산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초보 운전사인지 위태위태하죠. 차가 좌회전 우회전도 한 번에 못하고 그 좁은 산길에서 자칫 잘못하면 굴러 떨어질 것만 같이 운전을 해요. 승객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엄마가 운전기사에게 참다 못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차를 세워줘요. 저는 여기서 내릴래요. 운전사가 귀머거리인가? 귀머거리? 뭐라고 해야 되지? 귀를 듣지 못하시는 분인가? 벙어리인가? 말을 못하시는 분인가? 세워달라는 말에 답변도 없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그 서툰 운전을 계속 해가잖아요. 운전에 너무 집중을 하고 계셨던 거. 그런가요? 네. 그래서 님 다른 나라 사람이어가지고 영어로 말했는데? 영어로 말했어요? 영어로 말했는데. 그래서 몇 번을 고함을 친 끝에 그 기사가 차를 세워요. 문을 열자마자 불안에 떨던 승객들이 일제히 차 밖으로 나가려고 아비규환이 되는데 그 와중에 그 사람들을 해치고 엄마가 제일 먼저 1번으로 차에서 내립니다. 이렇게 영화가 끝납니다. 이게 진짜 처음부터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 불편한 감정이 계속 싸우는 커플 사이에서 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와이프의 마음이 또 이해되는 점도 많고, 그래서 막 남자 너무 막 이렇게 멱살 잡고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도 많이 들고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묘사를 잘 한 영화 같아요. 큰 줄거리가 뭐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두 부부의 그런 미묘한 감정과 그 친구 커플의 또
반응, 이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옆에서 내가 만약에 그러면 어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싸움이 나고 나를 왜 이렇게 봤냐면서 또 화를 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현실적이고 사람을 뭘로 보고 네, 내가 대체 네. 뭘 잘못했길래 그 친구들이 네. 그 친구 토마스의 친구에서 토마스 변호도 이 지금 분위기 어색하니까 어떻게든 좋게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토마스가 사실은 이런 생각에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막 변명도 해주고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헤어진 다음에 자기 그 커플끼리 싸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바로 관객이에요. 예, 좀 그런 거. 이 영화를 보면서 분명히 자기는 저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분명히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나는 저 남자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싸움 나는 거야, 이제 여기서도. 근데 여기서는 남자는 그 친구는 남자를 이해한다고 안 하고 나 같으면은 뭐 구했겠지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볼 때는 너도 똑같아. 같은 부류야. 이렇게 얘기를 같은 하죠. 부류야. 그러니까 너네 둘이 친구지. 그러면서 다른 남자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내 걔랑- 친구 23살짜리 걔는 안 그랬을걸? 뭐 그러니까 또 싸움이 날 만한 상황이 되긴 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얘가 너무 그 토마스를 변호해주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 장면은 좀 너무 한국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외국인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 불편한 거를 싫어서 막 그렇게 감싸주고 하는데 약간 한국 남자 바람 서로 피고 감싸주면서 한남들 변명을 해주고 서로 품앗이하고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가서 변명해주고 네 그런 거짓말해주고 네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많이 합니다. 그렇게요? 근데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변명이잖아요 그런 거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영웅의 이미지에 이미 너무 갇혀있다. 갇혀있다. 세상에 영웅은 몇 명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웅인 거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고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인 거다. 근데 그거는 뭐 근데 말이 다 맞아. 네, 말은 다 맞아. 그 말은 맞는데 제가 좀 그랬던 부분은 그거는 그때 토마스가 아마 핸드폰을 들고 간 다음에 구출하려고. 거기 전화를 한 다음에 다시 데리러 가려고 한 걸 거야. 맞지 토마스 맞지 뭐 이렇게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그쵸. 너무 뻔하고 다 아는데 아닌 거 다 아는데. 아니, 그렇게 차라리 문제를 토마스가 풀어나가려는 게 너무 그 순간에 그 생각 못했는데 그 순간에 친구 말 듣고 맞아 막 그래. 이러면은 사실은 내가 그랬는데 그러면 오히려 낫죠. 잘 몰라주네. 조금 화는 나지만 화를 더는 못 냈을 것 같은데 이 사람 너무 뻔뻔한 그러니까 이 표정. 더 짜증났을 것 토마스는 같아요. 어쨌든 아니라고 우길 작정이었던 거잖아요. 네. 나 안 도망갔다고. 네. 대안도 없어. 안 도망갔으면 그럼 뭐 하고 있었어? 그건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안 도망갔어. 이 작전이었잖아요. 무조건 우길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친구가 너 먼저 피하고 가서 다시 눈을 파헤쳐서 구해주려고 했던 거였지라고 했을 때 맞아 이거야 라고 그걸로 우기면 그거 같아요. 그걸로 우기면 약쟁이 말대로 그냥 속아준다로 네. 할 수 있지만 아니야 안 도망갔다로 우기면 네. 이게 뭐가 돼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게 막 너무 민망해. 근데 살다 보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건데 내가 처음에 취했던 스탠스가 있어서 그걸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꼭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떠오르면서 막 너무 민망해 보고 있다가 막 네. 소리 지르면서 봤어. 민망해갖고 진짜 그런 경우 많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기억은 없는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또 와서 막 변명을 해주는 게 그 논리들이 좀 말이 안 되지만 그 말은 또 되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오면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어떤 본능적인 행동이 나오기 마련이다. 나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 집안에 강도가 들면 난 그 사람을 때려 눕힐게 될 것이다. 나도 모르게 라면서. 근데 훨씬 더 이 사람이 더 재치 있지 않아요? 바로바로 변명거리를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렇게 얘기나 하든지. 스탠스를 처음에 너무 잘못 잡았어요.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부인이 화난 것도 사실은 그런 점일 것 같아요. 분명히 얘가 이걸 뭔가를 큰 잘못이든 작은 잘못이든 뭔가를 저질렀는데 그 자체를 자기는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그 태도 그거에서 아마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에 그런 걸로 모시는 분하고 싸웠거든요.
우기셨나요? 내가? 네. 아, 진짜. 그 불편한 상태로 이게 휴가를 첫날만 하기에 했고. 아니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우길 사람은 아니고 되게 당당하게 너 원래 그런 인간이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아니, 도망가는 게 어때서? 그래. 왜 빨리 안 나왔냐고. 그냥 빨리 나와야지. 너 또 갇혀있으면 내가 또 구하러 다시 들어가면 더 위험하잖아. 빨리는. 저는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이 영화에서 그 친구의 변명이 저는 사실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영웅주의에 너무 빠져있다. 일리가 있는 말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위급한 거대 위협 안에서는 본능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시작해서 그 모든 게 그리고 먼저 나가서 피했다가 다시 와서 꺼내주려고 한 거다까지도 나는 그 친구의 말이 되게 좀 뭐랄까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쵸. 아니, 저는 친구의 말이 너무 일리가 있어서, 영화가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건가? 하는 생각, 그게 되게 중반부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에 가다 보니까, 꼭 그 얘기는 아니구나 했는데, 그때는 너무 일리가 있어서, 이 영화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건가? 모두가 다 영웅은 아니고, 보통 사람들의 보통 본능, 이런 걸 얘기하려는 건가 했는데,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결국 다시 부부한테 집중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설득당했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 몇 가지 가족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간에 만난 우연히 그 호텔에서 만난 아마 같은 덴마크 사람이란 이유로 이제 체크인할 때 아마 얘기를 몇 마디 나눠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랑 얘기를 나눴던 중년의 여성이 있는데, 네. 독특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혼자 놀러 왔고, 이 스키장에. 애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그 스키장에 혼자 놀러 왔고, 또 스키장에서 만난 미국인 젊은 남자랑, 원나잇 스탠드를 당당하게 즐기고 있잖아요.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 그쵸. 사람인가요? 두 사람이었잖아요. 딴 사람이에요? 네. 두 명이? 두 번째 사람은 얼굴은 안 나왔는데 두 사람이라서 나중에 엄마랑 대화를 할 때 그런 대화가 오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이구나. 아닌 것 같은데. 한 한 사람인 것 명은 같은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었고, 한 명은 미국인이었던가. 첫 번째는 미국인, 두 번째는 이탈리아 종말. 이탈리아 종말은 어디서 만난 거야? 개 끌고 가다가 그 중간에 엄마랑 그 여자랑 약간 언쟁 비슷하게 하잖아요. 네. 정말 만나가지고. 네. 그때 개 목줄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 그래요? 그래야 그 사람이 미국인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이탈리아. 그 부인은 결혼도 한 상태지만 혼자 여행 와서 여기서 만난 남자들이랑 즐거운 성생활을 또 즐겨요. 그리고 그게 또 비밀도 아니래. 그러니까 여자가 이 에바가 주인공인 에바가 그 아줌마랑 대화를 하다가 되게 좀 답답해하고 좀 황당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상처받지 않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될 수가 있는 거냐?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좀 답답해하기도 하죠. 그거 같아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환상 같은 거 있잖아요. 가족. 아빠는 가족을 위해서 뭐든 지켜주고, 엄마는 품어주고, 애들은 효도하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영원한 내 편,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손을 오글거려하는 거 아주. 영원한 내 편.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비웃음이랄까 아니면 조롱까지는 아니고 비웃음들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다른 측면들도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평범한 가족들의 본 모습일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의 형태로 가족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유연애를 하는 그 유부녀 아줌마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 이 여자 주인공이 이 아줌마랑 대화를 하는데 점점 자기는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근데 이 사람 상대방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나는 내 남편한테만 충실하고 그랬는데 난 지금 존나 불행해. 이 남편 새끼가 우리 떼놓고선 지만 살려고 도망가가지고 이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가정의 최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이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더 열받겠죠. 그 대화를 하면서. 그런 거. 야, 가족 그거 사실 별거 아니야.
내가 니들 돈 일에 들 거야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즘 저 문지기가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갑자기요? 보여주고 싶었다. 아니, 어머니 그 저기 걱정도 많고 하니까. 그게 저는 그때 이런 형태의 관계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엄마, 주인공 엄마의 욕망을 그 여자가 대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난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남편이 이렇게 애를 먹이고 자식들이 발목을 붙잡고 중간에 한번 자기 혼자 거기 스키 타러 갔다 오잖아요. 네. 갔다 오면서 물론 그건 상징은 아닌 것 같지만 혼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이 끝나고 그것도 재미없었던 거죠. 자기 혼자 타고 재미없어가지고 그 다른 자유연애를 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또 개를 끌고 다니는 흔히 말하는 남성미가 넘치는 이탈리안 종말을 만나서 놀고 있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본인도 본인의 욕망을 모르고. 두 번째는 마지막 장면에서 버스에 사람들이 다 내리잖아요. 그 여자만 버스 타고 또 가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저렇게 모험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모험을 하면은 해서 성공을 하면 또 그 여자가 살고 있는 그런 짜릿한 짜릿한 인생 대가가 또 주어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 내리는데 그 자유연애 하는 아줌마만 그 위험한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걸 보고 역시 저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한 명 정도나 있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내랑 사실 이거 약간 좀 싸우고 이 영화를 봤거든요. 혼자요? 아니면 같이? 근데 그것도 제가 영화를 같이 보자고 했는데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네. 통닭을 시켜놓고. 아이, 통닭까지 시켰는데 없는 살림에. 그러니까 뭐 대꾸를 안 한 건 아니고. 아, 잠깐만. 통닭을 시키면 애는 얼마큼 먹습니까? 아니, 자고 있고. 재우고? 자고 있고. 애가 통닭 내서 막, 아빠 무슨 냄새 하면서 안 나와? 그 정도까지. 자기 이제 못 먹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래? 맛있지만 아직 못 먹고 매운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고 매운 거야, 통닭이. 통닭 맵죠. 매운 거 그래? 맵죠. 안 매운 거 시켜주면 되는데 매운 걸 시키니까. 갖고 억지로 이제 해다가 테레비를 안방에 작은 방에 옮겼거든요. 딱 놔두고 같이 이거 보면서 먹자고 해가지고. 그럼 앉혀가지고. 작은 방으로 가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화를 보기 위해서? 비디오방 됐네? 네. 그리고 모셔다가 같이 먹으면서 봤는데 막 둘 네. 다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고 엄청 몰입이 되는 거예요. 전날 싸운 거랑 상황이 똑같으니까.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중간까지는 서로 시큰둥하게 보다가 그 뭔가 불편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면서 상황이 너무 웃기잖아요. 남자들이 하는 짓이 다 막 뻗하고 고놈이고 하니까. 그래서 서로 막 웃으면서 아주 사이좋게 화해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얘기. 네. 그리고 그 자유연애를 하는 그 여자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마지막 장면 얘기를 하는데 이 영화를 누가 추천했냐, 혹시 이 작가야 아니냐. 그럼 맞다고 하대. 봐라. 저 사람이 이 작가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좀 화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보람 있습니다. 아주 보람 있습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한 이틀 더 냉정 갈 뻔했는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이게 좀 은근히 웃긴 그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 부부의 그 싸움에 의도치 않게 끼어들었던 그 친구 부부 있잖아요. 매튜. 친구 커플. 친구 커플. 매치 커플. 왕겜 아저씨 커플. 자기네 방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슬슬 싸움이 시작됐잖아요. 저기에서도. 그랬더니, 남자가, 근데 그 싸움은 커지진 않고, 그냥 살짝 있었다가 그냥 없어지는, 마무리가 되는데, 복도 걷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마무리되는데, 화면이 바뀌고, 다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남자가 계속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뒤척거리고 있으니까 여자가 대체 왜 그러냐, 그거 그냥 한 말이다, 나 사실은 당신 가족을 잘 지킬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야,
자기는 분명히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한번 말해봐. 나의 어딜 보고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서 몇 시간을 그래서 밤을 새잖아요. 그 여자가 제발 잠 좀 잡시다.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것처럼. 네. 그래서 여자가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을 믿어. 하면 자기 잠자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되게 웃긴데 그래도 싸우는 게 이렇게 추하게 싸우지 않죠? 우리 싸울 때 보면은 아주 근데 그런 장면이 한 번 있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버스가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할 때 멈추고 문이 열리자 엄마는 쏜살같이 튀어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막 아비규어에 막 엉켜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사람이 사람들을 확 마르고 여보세요 진정하세요 진정 문명인이라면 문명인답게 행동합시다 그러면서 여자와 노인부터 내보내고 애와 노인부터 내보내고 그 다음에 순서를 맞춰서 나갑시다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진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나와서 사람들이 그 긴 산길을 다 걸어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다 껴있죠. 네. 그 장면에서 주인공 부부의 표정도 표정이지만 이 매치의 표정이 너무 웃겨요. 매치는 혼자 걷고 있어. 네. 혼자 걷고 있어요. 자기 파트너인 판이랑 같이 안 걷는단 말이야. 판이는 조금 떨어져서 저 앞에서 걷고 있어요. 민망한 거야, 판이도. 네. 왜냐면 당신은 버리고 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친구 편들고 그 친구랑 똑같은 놈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한번 보여줬잖아. 이 상황에서 나 한번 나는 위풍당당하게 딱 걷고 여자는 조금 민망하니까 저 앞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앞에서 이렇게 또 따로 걷고 있고 또 이 부부는 여태 에바는 토마스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서운한 감정을 토로했다가 이 마지막에 자기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니까 자기가 토마스랑 똑같은 행동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토마스도 이렇게 따로 걷는데 부부가 뭔가 알듯 모르듯한 표정, 서운한 표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웃긴다는 표정이기도 하고 네가 하는 어떤 그런 오묘한 표정을 걸으면서 이렇게 쫙 걸어가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너무 웃겨. 특히 이 매치 왕겜 아저씨 나 한 건 했어. 그 표정이 되게 뿌듯해 네. 보였어요. 아주 그래서 그 에바가 우리 딸 좀 안아주래서 딸이 다리 아프다니까 일로 와서 벌떡 진짜 그 부인도 그 딸을 자기 남편한테 여보 우리 딸이 힘들어해 좀 업어줘라고 해야 되는데 차마 남편한테 말을 못 거겠는 거야 지금 분위기가 자기가 너무 민망해져 있으니까 처음에는 저 영화를 이 마지막 엔딩 전까지는 이게 그 남자들이 갖고 있던 환상이라거나 어떤 무게감 아니면은 괜히 잡는 가오 이런 거에 대한 일침 남자의 가면을 벗기는 영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 마지막 엔딩이 진짜 어떤 이 영화의 그 큰 균형을 잡아줬다. 근데 내려가는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본능적으로 막 다 따라 내리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항 가는 마지막 버스였고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고 일단은 평지까지 또 못 내려온 상황이고 그래서 다들 뭔가 속으로는 대시발 하면서 그런 타고 갈걸 그랬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약간 여자 탓도 할 수 있고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막 성질 내서 내리긴 했는데 또 나 때문에 다 이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남편이 옆에 같이 걷던 사람이 담배 필래요 했더니 끊었다고 얘기하다가 줘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빡치는 게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남편 표정이 진짜 오묘해요. 네. 뭔가 되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요새는 안 피웠으니까 됐다고 하다가 도저히 이제 이 분을 참을 뭔가 필요하니까 그냥 달라고 해서 피니까 애기들이 아빠 담배 폈냐 그러잖아요. 근데 전 거기서 이제 남자가 지금 속으로는 굉장히 열받아 있는 상태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줄고자 하는 결말이 뭔지 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 빡치는 심정도 이해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그냥 그 감정을 제가 오롯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데 주제의식 같은 건 잘 모르겠거든요. 가족 젖도 없다. 가족 젖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또 한 번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르르 다 내리는 것도 내리는 거지만 거기 주인공 그 토마스가 넷째 날 밤인가요? 혼자 이제 친구랑 둘이 스키를 타고 근데 이제 남자들끼리 한번 타 해가지고 친구랑 둘이 스키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카드키를 안 갖고 와서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막 와이프한테 전화도 하고 하는데 와이프 전화도 안 받고 막 노크를 하는데 집에 안에 아무도 없고 호텔방에. 네.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군의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이 우와 하면서 막 우르르 뛰어나오는데 거기 휩쓸려가지고 어디 나이트클럽 같은 데까지 이렇게 밀려가지고 가서 거기서 막 술 먹고 토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 사이에 낑겨갖고 그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빠, 가족, 엄마라는 이런 거라는 세상에 물살에 휩쓸려서 그냥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채로 그냥 확 몰려가가지고 떠밀리듯이 가서 세상에 규정한 대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아빠들, 부인들을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냐. 아, 근데 싶기도 해요. 너무 이 작가님 해석은 결혼을 안 하는 총각의 입장에서 모든 해석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물론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는 인간이 정해놓은 무슨 이상적인 인간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상적인 가족상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이상인 거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 다 소시민이고 충분히 충분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본능적으로 내린 판단이 결국에는 옳지 않은 판단이잖아요.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냥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결혼 전반에 확실한 네, 결혼을 완전히 부정한다기보다는 저는 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결혼이라는 것에 가족이라는 것에 큰 환상을 가질 필요도 없고 맞아요. 또 어떤 위기 순간에는 아무리 뭐 부모 자식이고 뭐 부부간에고 나 먼저 이 고통이나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더 순간적으로 중요할 때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게 아니냐. 그러면 인간이 나약할 수밖에 없고 불가항력이다. 네, 그러고 가족이라는 것도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 오히려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픈 메리지 했던 그 분이라든지 부인이 그런 걸 인정하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뭐 약한 고리다 네. 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눈사태가 쏟아지는 데에서 먼저 도망가는 남편을 보고 당연하지 라고 또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냥 실망해서 빨리 벗어날 수는 그렇게 있잖아요. 있겠죠. 네. 큰 싸움이 안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눈사태가 막 내 테이블로 막 오고 있어. 왜? 우리 애랑 부인이 저기 있어요. 저는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남자가. 그렇게 도망간다는 게. 네, 뭐 바람이 났거나 핸드폰을 갖고 갔다고 했고 그리고 중간에 애들이 핸드폰을 원래 이렇게 들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그래요? 찍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장갑을 어쨌든 근데 애들이 뭔가 또 챙겨서 갔어요.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이 앞에 자기 테이블 앞에 있는 거 딱 들고 네. 이렇게 갖고 있는 애들이 뭐 물론 애들은 엄마 아빠 싸우면은 이혼할까봐 대략 걱정을 하겠지만 이혼 얘기가 금방 그렇게 나오는 것도 분명히 이 남자가 다른 마음이 떠났거나 가족에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처음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애기가 불안해하면서 엄마 아빠가 이혼할까봐 무섭단 말이야 막 할 때 이 마음이 떠나서 아마 그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할 정도로 그 네. 행동이 이해가 잘 안 간다. 네. 네. 오, 야, 김출 잘 해놨네. 와이프가 물어봤나 보지?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봤지?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그 장면에서는 버스에서 엄마가 먼저 내렸다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저는 몰랐거든요. 엄마가 제일 먼저 내려. 근데 그게 그 버스는 혼자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니 애들도 약간 총 대매는 느낌이었지 않아요? 그러면 애 손잡고 같이 내려야지. 애들은 저 그냥 혼자만 툭 내립니까? 아니 이게 혼자 내린다고 해서 이 차가 금방 휙 가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총대 메고 안 되겠다 내가 얘기해야지 하고 총대 메고 먼저 내리고 우르르 내려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요거는 저는 그거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보기엔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감독의 연출 의도는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감독의 연출 의도는 엄마도 위기상 자기가 쫄리는 순간에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 연출했다고 보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이 스포일러 다 했으니까 나 안 봐야지 라고 하지 말고 보시고 그 장면에서 그럼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내린 거냐, 기분이 그냥 단순히 나빠서 자기가 먼저 내리는 선언적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린 거냐, 아니면 진짜 무서워서 혼비백산에서 살기 위해서 뛰어내린 거냐, 그걸 한번. 약간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버리는 느낌은 또 아니었단 말이죠. 안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내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끝까지 이 남자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진짜예요.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뭐 벗겨진 남자의 가면이라는. 그러니까요. 저, 예. 뭐 그래요? 불쌍한 뭐 가장의 뭐 그거는 뭐 환상 뭐 이런. 네. 그러니까 그 남자의 집중된 남자 행동에 집중된 그 댓글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영화 댓글 달린 거 보니까. 근데 저는 똑같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왜 다 이렇게 생각하지? 엄마도 똑같은 선택을 했는데 결말을 안 봤나? 반만 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봤으면은 그런 댓글을 달만 하죠. 이 댓글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책도 있거든요. 아빠 인권 선언 해가지고 아빠는 울 권리가 있고 막 이런 애들 보는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하나의, 아까도 주제의식이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그냥 하나의 재미난 에피소드고 이런 특별한 사람이 있고 뭐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약쟁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가요? 눈사태가 막 와, 우리 테이블로. 남편은 지금 좀 설사가 말이 없어서 잘 못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저는 막 손을 끌고 가긴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이 그러면은 토마스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물어봐요. 너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면 토마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게 자기는 현재 있었던 일도 부정하는 사람인데 잘도 그렇게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가 그 일이 생기기 전에는 그쵸. 다 내 가족을 챙겨서 그럴 것 같아요. 나온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단계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인사태가 일어났고 저기서 오면은 저는 사실 진짜로 아내는 잘 애는 어리고 혼자 도망 못 그게 치니까. 명분도 좋아. 뭐가요? 명분도 그게 좋아. 애를 먼저 챙겨야지. 애를 챙길 것 같긴 해요. 근데 약하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애도 못 챙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물에 빠졌어. 네, 물에 빠졌을 때는 진짜 막 숨이 이만큼 못 쉬고 있는 상황에서 애 머리를 막 눌러서 올라가.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진짜 그 상황에서는. 그거예요. 그거입니다. 약간 다른 진짜 환경인 것 같은데요. 눈사태하고? 아니 눈이 아니라 물 안에 있는 거는 진짜 본능이 이렇게 여유가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여유가 없고 본능만이 나를 이렇게 살리는 건데 눈사태는 약간의 생각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약간 부부 와이프도 그렇고 뭐 다른 보통 부부도 그렇고 그런 가족이나 부부의 그런 끈에 대한 환상이 있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까 이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뭐 유일한 내 편 뭐 이런 뭐 손이 벌써 오그라졌어. 사실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알지만 그런 환상 같은 뭔가 주문 같은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가족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희생이 있잖아요. 놀고 싶은 것도 못 놀고, 다른 사람이랑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뭐 이런 거를, 그런 환상이 있지 않으면은, 그런 희생을 감당할 만큼 힘이 안 생기니까,
그런 환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이 이 여자는. 신주단지 안에 황금 들어있다라고 믿지 않으면은 네. 이 무거운 걸 못 들고 있는다 이거죠. 네, 이 와이프는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깨져버린 거잖아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던 우리 가족의 단란한 우리 가족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산사태가 나면 넷이 같이 죽을지언정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깨져버렸잖아요. 깨졌는데 어떤 여자는 원래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까 성질이 나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지금 깨지는 중인데 그걸 더 깨는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의 환상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정말 유지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뽕처럼 가족봉. 가족분에 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눈사태로 나왔지만 어떤 극적인 상황, 응급사태, 뭐 물에 빠진다든지 뭐 몸에 불이 붙었다든지 뭐 이런 응급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할 수 있나를 자신 있게 뭐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민들레님 자신. 민들레는 할 수 있지. 민들레는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시고. 예전에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을 했을 거냐 안 했을 거냐에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100% 한다고 그랬어요. 100%. 저는 참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거 재밌지 않아요? 둘이서 친구랑 스키 타러 갔다가 나중에 나와서 쉬잖아요. 근데 맥주 한잔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들이 여자가 와가지고 맞아요. 제 친구가 그러는데 여기서 당신이 제일 잘생겼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가잖아요. 그래서 막 되게 뿌듯해하고 내가 아직 살아있나? 막 이렇게 뿌듯해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실수요. 제 친구가 말한 게 당신이 아니고 딴 남자였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맥이냐 하면서 화내잖아요. 그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민망해 여기 장면. 민망한 상황을 엄청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끊임없이 민망한 상황들을 나열하는데 감정이 요동치잖아요. 좋았다가 민망했다가 이게 그러다가 화가 나고 맥이냐 이러면서 화내고 이런 게 되게 옆에서 그 감정선을 잘 따라갈 수 있게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지금 큰일이 났잖아요. 이 가족에게 완전 신뢰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친구랑 둘이 스키를 아무도 없는 한적한 지역으로 가가지고 스키를 타다가도 흥이 안 나니까 얘기나 하자 가가지고 그래서 맥주를 먹는데 누가 또 여자가 와서 그런 말 하고 가니까 또 기분 안 금방 기분이 좋아. 해벌쭉 하다가 옆에 친구들 그러면서 이게 표정 그런 장면들 진짜 웃겨요. 정말 그런 것 같아. 지금 당장 우리 엄마가 내일 수술하는데 순간순간 기분이 좋더라니까 나도. 뭐가요? 예전에 우리 엄마가 암 수술할 때 순간순간 순간순간에 어떤 상황이 나한테 기쁨을 주더라는 거야.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초상 치르고 나서 너무 슬픈데 그래도 배는 고프더라.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거졌지. 너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이든 뭐든 너무 진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맞으신 분들은 진지하면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 영화를 또 각자 보는 다르니까 나는 엄마를 버스에서 내린 걸 그렇게 생각할 줄은 나 꿈에도 몰랐네. 그럼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남편의 두 번째 전략 엉엉 울잖아요. 네. 호텔 문 앞에서 그거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 너무 꼴보기 싫어. 나한테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미안하고 하지만 나도 이런 나에게 상처 입은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과거에 대해서 고백하는 나 그래 바람도 폈고 근데 나 항상 이렇게 본능의 피해자였어 이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우는 게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남자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음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사실. 많이 이렇게 해봤으니까 그렇죠. 옛날 일이 네.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거기서 그 남자가 울면서 고백을 하고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건 진심이었을까요? 그 울음은? 눈물은? 아니요, 처음에는 눈물 안 났잖아요. 처음에 소리만 냈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이 가짜 울음 내지 마. 막 그러잖아. 애기한테 손으로 눈 가리고 막 얼굴 가리고 막 하고 있으니까. 가짜 울음 울지 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거기서 억울해서 이제 슬슬 더. 그게 사실 연기긴 한데, 진짜 그 남자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본능에 따라서 연기를 한 거고 어쩔 수 없이 우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막 보기에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내 내면이 스스로의 내면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그 남자가 내가 이거를 울어가지고 요거를 상황을 반전시킬. 모면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계략을 세워서 한 게 아니라는 그렇죠. 진짜 그냥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연기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 다 연기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애초에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나에게 여기서 울어야지 한 건 아니겠지만 이제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울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오고 그 상황에 맞춰서 울고 또 슬프고 실제로 울음을 터뜨리니까 이 여자친구나 뭐 이 파트너가 좀 약간 좀 리액션이 훔치는 나오고 하면은 더 크게 한번 울어보고 좀 이런 그래서 눈덩이가 막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런 경험들이 다들 좀 있죠. 감정이 격앙되는 거죠. 여자친구들하고 저 싸울 때 이거 한 번쯤은 많은 분들이 해봤을 거예요. 이 아저씨처럼 그냥 하면서 이 작가님도 울어보셨어요? 싸우면서? 맞아서요? 아니, 싸우면서 말로만 싸우는데 맞아서 운 적은 좀 있는데 울어본 적 있으세요? 울어본 적이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있겠죠. 싸우면서 운 적은 울 때까지 안 싸워요. 그 전에 헤어집니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여튼 연기다. 진정한 후회와 뉘우침의 눈물은 아니었다. 뉘우침의 눈물은 아니고 악어의 본능적인 눈물. 연기. 그 악어의 눈물. 그렇죠. 악어의 눈물도 본능이잖아. 네. 연기로 시작했다가 감정이 이제 격앙돼가지고 나중에 운 거는 진짜로 이렇게 울음 막 터졌다. 네, 터졌긴 했지만 처음 시작은 좋은 의도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기라고 짜여진 연기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불쌍하게 뭔가 참회하는 연기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가짜 울음으로 시작했다가 나는 그 그렇다. 다 끝까지 가짜 같아요. 아니 다 가짜 왜냐면 같은데 그렇게 그 모든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지. 그때 임기응변을 했겠지만 네. 엉엉 우니까 일부러 그 복도에서 큰 소리로 우니까 부인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얘를 달래서 데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부인이 좋은 말을 해줘. 오랍쇼 이게 효과가 있네. 엉엉 울고 들어가서도 이미 엉엉 울어서 안에 애들은 다 들었겠다. 엉엉 계속 우니까 애들까지 와서 아빠 왜 울어 하면서 같이 울어줘. 어머 내 편이 막 생겨 더 크게 울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부인이 와서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나는 그때 상황을 울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연기를 하자 그 엄마를 구해오는 거 그 장면도 연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은 뭐 같아요? 엄마를 구해오는 거요? 그 시계가 안 좋은 그 상황 속에서 스키 타러 나갔다가 일단은 엄마를 구하기엔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안 보였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구나. 저는 엄마가 같이 연기한 거라고 봐요. 저도 결과적으로는 연기였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막 안고 왔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다시 뭐 가지러 올라가잖아요. 걸어가서.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네. 이제 됐어? 하더니 자기 짐 가지러 가. 그럼 그거를 다 왜 짜고 애들을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 애들을 위해서 짠 게 아니고 네. 그냥 엄마가 저도 엄마가 남편이랑 애들을 위해서 네. 남편도 같이 짠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까지 뿌듯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자존심을 아니 그 남편은 우리 와이프가 나 다 용서해줬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 좀 애들도 불안해하고 있고 이런 가정을 다시 화목한 옛날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의 이벤트가 필요하니 해서 그거를 이제 와이프가 나랑 협조하에 우리 가정을 다시 화목하게 가려고 이런 이벤트를 같이 한다. 그래서 살았어 하는 그 어떤 안도의 기쁨이 있는 표정이 아니었을까 남편은. 만약에 남편은 실제로 부인이 조난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찾으러 올라간 거라면
그렇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 애들 둘만 거기다 세워놓고 갈 수가 없죠.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아빠도 다 시나리오를 알고 있었고 엄마와 합의된 상황 속에서 어떤 우리 가족의 사회적 격리 3단계를 해지하는 하나의 퍼포먼스로서 의미가 있네요. 저는 엄마는 연기를 했지만 아빠는 그냥 뿌듯한 게 진심인 줄 알았어요. 영웅처럼 막 들고 엄마 내려오잖아요. 연기에 놀아난 네. 그런. 애들 보여주는. 그리고 어제 아빠가 이렇게 막 우는 모습을 애들한테 보여줬는데 오늘 내가 애들 앞에서 엄마를 딱 구해갖고 나오는 거 이런 거 보여주면 애들 앞에서 면도 서고 거기서 그 눈보라 속으로 뛰어가는 아빠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 있는 애 둘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스키에 이렇게 딱 그 스틱에 기대갖고 이렇게 서 있는데 자세가 너무 좋더라. 근데 다 좀 보면은 와이프도 그러고 이 가족 전체가 다 자기 중심적인 면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비난하고 있는 와이프 자체도 그냥 다른 장면에서는 좀 자기 중심적인 면이 많더라고요. 사람들한테 패기치고. 네, 예를 들면은 둘이 얘기하러 복도에 나왔는데 건너편에 있는 아저씨한테 자기네들이 어디 가서 얘기해야지 좀 비켜달라고 말해 막 그래서 아저씨 보고 가게 만들고 그리고 리프트에서도 말 안 하고 막 쑥 내려가지고 옆 커플이 화내잖아요. 약간 짜증내고 그리고 애기들도 첫째 딸은 처음에는 아빠한테 이제 너무 실망해가지고 막 짜증내잖아요. 아이패드만 하려고 그러고 엄마한테 엄청 사춘기 소녀처럼 막 나가라 그러고. 네, 막 짜증내다가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이러니까 또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양친이잖아요. 양친이잖아요. 그야말로 부부의 화합보다는 양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엄마는 화가 안 풀렸는데 엄마도 여기 와 하고 겹쳐서 위로하게 만들고 같이 울게. 네, 그냥 결국에는 다 자기한테 필요한 거 요구하고. 맞습니다. 애부터가 그래요. 애부터가 아들에게 기대를 갖지 마. 기대는 안 하죠. 제발 빨리 자라가지고 내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화 보면은 굉장히 소소하게 재밌는 장면들이 많고요.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가족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만 살겠다고 가냐 라고 느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한두 분, 그보다는 적은 분들이 그래도 저 남자의 행동이 이해가 간다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고, 저 여자의 행동이 이해가 간다 하실 분 계신데, 영화를 같이 보시되 보고 나서 꼭 서로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은 가족관을 가지고 있는지 하지 마세요. 비교해 보셔야. 아니, 친구 커플처럼 보지도 않은 상황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굳이 1, 2년 뭐 장사 하루 이틀 하고선 안 할 거 아니고 4, 50년 계속 파트너하고 사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또 이 영화를 보시고 가족관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인간의 본능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5점 정도 줄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저도 3.5점. 저는 3.5점 줄게요. 잘라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못한 얘기 있어요? 아니요. 오늘 가서 저기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봐. 아유, 그거 무슨 놈을. 안 물어봤어요, 영화 볼 때? 네? 영화 볼 때 얘기 안 나왔어? 근데 그때는 좀 서먹서먹한 사이였고, 네, 지금은 많이 친해졌기 때문에 오늘 굳이 한번 물어보겠다. 아니요, 저는 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맞은편에 앉아서, 옆자리 아니고 맞은편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렇게 해요. 눈사태요 막. 아니면 내가 물에 같이 빠졌어, 둘이. 아니, 물 빠지는 건 너무 어려운 상황 같아요. 눈사태 합시다. 눈사태. 내가 지금 움직이면 100% 살고, 그렇죠. 내가 얘를 잡고 움직이면 50%의 확률밖에 없다고 칠 때. 그렇게 가정을 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 어렵다. 그렇게 질문하라고 집에 가서 그렇게 물어보라고 해놓고는. 그분이 요거 여자친구입니까? 여자친구예요. 현 여자친구. 지금 여자친구요? 네. 그럼 100% 잡고 가야지. 지금 현 여자친구. 100% 잡고 가야죠. 지금 방송 들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현 여자친구 말고
전혀 전혀 친구들 아니고. 이한이라고 칩시다. 이한이. 이한이? 이한이. 뜬금없이요? 오늘 저 김혜수. 김혜수. 김혜수랑 사귀고 있어 내가. 음. 저 혼자 갈래요. 저 혼자 가겠습니다. 저 혼자 네. 도망가겠어요. 그럼 현 여자친구면은. 아 같이 잡고 가야죠. 에휴. 정치적으로요. 진짜. 네, 그럼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였습니다. 움직이었습니다. Hare, hare, hare.